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2부에서는요. 좀 일부와는 다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도 투자할 만한 괜찮은 수익권, 물건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물건에 관련된 궁금증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바로 시작할게요. 네, 매주 뜨거운 금요일에 2부를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이시죠. 네,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세 부담이 역대 최고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2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그중에서도 양도세 개정안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 팀장님이 또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내년부터 이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할 것 없이 모든 세금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이제 다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율을 차지하고 또 여기에서 잘 벌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써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양도세가 많이 바뀝니다. 그거를 잘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황도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 그런데 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부동산 계산기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도 잘 나옵니다. 답은 잘 나옵니다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양도세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만약 주택을 취득을 하면 그 취득가액이 나올 거고요. 취득가액이 있고,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두 개를 빼면 이제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예, 양도 차익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자, 일단 내가 취득을 했을 때 만약에 얘를 5억에 취득을 했다. 근데 팔 때는 자, 10억에 판단 말이죠. 10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순수하게 그냥 5억이 되느냐? 예? 이게 아니고 중간에 필요경비라는 애를 빼줍니다. 필요경비는 우리가 중개보수라든지 법무사비 등등 각종 소요됐던 비용에 대해서 빼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취득세가 들어가죠. 취득세도 필요경비에 빼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높은 세를 취득세를 일단 양도세 계산할 때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가 많이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본다. 양도세 계산할 때 혜택을 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이 나왔다.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장기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세율에 따라서 공제율에 따라서 자, 요거를 차감을 해줍니다. 우리가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한 대략 24%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이 나온다는데요. 이 양도소득은 나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 1회에 한해 가지고 기본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을 여기서 또 차감을 시켜줍니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250만 원이 차감된다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올해 팔고 그 다음에 내년에 파는 게 두 번, 250, 250 두 번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죠. 이게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율은 지금 현재는 6%에서 이거는 누진세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다릅니다. 6%에서 42%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양도소득세액이 나오면 여기 요것만 이제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나는 양도소득세액에다가 곱하기 10%를 해줍니다. 10%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소득세액이 나는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0만 원, 1억이죠. 1억은 지방소득세로 낸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지, 내가 계산했을 때는, 1억만 내면 됐는데 왜 갑자기 1억 1,000이 되지? 하고, 갑자기 막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40%가 나왔다 그러면 44%를 최종적으로 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조는 그렇게 이해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뭐가 바뀌느냐. 자, 뭐 신문지상이나 뭐 방송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내년부터 이제 변경되는 게 있는데 바로 1월 1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1월 1일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4가지가 바뀝니다.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처분을 하고 이제 1세대 1주택이 남았을 때 그 복귀했을 때 그 복귀 시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도 지금 현행 아까 말씀드렸을 때 6%에서 42%라 그랬는데 요 42%의 과세 구간이 하나 늘어가지고 45%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 좀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을 포함시켜버린다. 현재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실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6월 1일 내년에서 딱 반이 지나면 6월 1일이 지나면 또 뭐가 바뀌느냐. 조정대상지의 다주택자들은 지금 조정대상지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한 100년 한 곳이 되죠. 어제 늘었습니다. 자, 조정대상지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 중과세율이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징벌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변경이 되고요. 분양권의 소득세율도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자, 뒤에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 딱 1월 1일이 되면 변경되는 거 중요한 거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 됐다. 그죠? 1세대 1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 복귀 시에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어떠냐?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리 대책에서 바뀌었었죠.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되냐면 다주택 상태에서 보유기간은 다 제외를 합니다. 다 제외를 해버리고 마지막에 1주택이 됐을 때, 그죠? 1주택이 됐을 때 그날로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림으로 보면 딱 금방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주택을 세 채를 갖고 있다. 지금 현재 과거부터 시작해서 세 채를 가지고 있었다. A, B, C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현재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C를 먼저 팔고 요때 판다는 거죠. 그리고 B를 팝니다. 요때 B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A를 파는데요. 자, C를 먼저 하고 팔고 B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됐다. 그죠?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기존에는 뭐 내가 이걸 언제 팔든지 상관없이 내가 얘를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죠.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과세.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1일이 되면 21년 1월 1일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마지막 C, B, A가 있다. 그죠? 자, 요거를 팔고 B를 팔았어요. 그리고 A를 파는데 요거 팔고 이제 2주택자 상태에서 하나를 더 팔면 이제 1주택자가 되죠. 근데 얘 마지막에 팔았던 주택 있죠. 이 얘 마지막에 팔았던 주택을
이날을 기산일로 본다는 거예요. 기산일로 봐가지고 얘를 마지막 주택은 여기서부터 이 마지막 주택을 팔았던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 거주는 아닙니다. 보유를 해야지 얘를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상당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이제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해 팔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을 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파셔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팔았다가는 과세가 되니까 시급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양도할 계획이 있다. 다주택자가 내년에 양도한다 그러시면 꼭 한번 세무사 사무소로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매도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현행은 지금까지는 원래 12월 달까지는 6에서 42%입니다. 근데 요거를 과세 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최고 세율은 45%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1,2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1,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억 초과까지 6에서 42%까지 했는데요. 이게 과세 구간을 하나 늘려 가지고 10억 초과하게 되면 요거를 45%까지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45%까지 늘리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내년 6월 1일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3주택이다. 그러면 30%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75%가 되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지방소득세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플러스 10%인 7.5%를 또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최종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합니다. 8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점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세 번째. 장특 공제율이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현재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죠. 근데 그 양도가액이 만약에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9억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9억을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 9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세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2년 이상 보유할 때 연간 지금 현재는 8%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변경은 어떻게 되냐면 2년 이상 거주할 때 보유 기간별로 연간 4%, 그리고 거주 기간별로 연간 4%입니다. 이 8%를 쪼개가지고 4%씩 쪼개놨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내가 1주택입니다. 다주택자는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아예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고 거주와 보유를 나눴을 때 요게 4%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까지는 요걸 그냥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8% 적용을 해줘가지고 10년, 최대 10년까지 보유를 하면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눠가지고 40%가 맥스가 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자, 내가 2년을 거주했어요. 그리고 10년을 보유했다. 10년 보유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올해까지는 2년 거주했는데 거주 요건 만족했죠. 2년 거주했고 보유기간 10년 했다 그러면 10년 얘를 봐가지고 80%까지 해줬는데, 자, 내년부터는 2년 거주했으니까 2년 거주 4% 곱하기 2년 해가지고 8%. 자, 거기다가 보유기간 10년이니까 4% 곱하기 10년에서 40%, 총 48%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2%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주택수 산정할 때 분양권을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분양권은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 변경되는 걸 보면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변경되는 걸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그때가 당시에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거쳐가지고 취득한 분양권을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분양권을 취득하신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중과세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 받을 때 포함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이제 분양권을 만약에 취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하시고 플랜을 잘 짜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2021년 내년에 6월 1일 이후면 이제 이게 좀 셉니다. 자,
조정지의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과세를 할 때 중과세율이 변경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행은 어떠냐면 조정지역의 2주택자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다가 20%를 추가를 해주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10% 더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가 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를 더 해줍니다. 이게 좀 많이 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 세율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45%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년이면 45%인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3주택자다.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다 그러면 30%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총 75%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지방소득세 낸다 그랬죠. 7.5%까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82.5%가 되는 겁니다. 82.5%. 자, 내가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8억 2,500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 남습니까? 뭐 1억 7,500 남습니까? 예, 얼마 안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골치 아픕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내가 5억이다. 자,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왔어요. 5억이고 3주택자 이상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5억에다가 60%입니다. 왜냐하면 자, 5억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이 양도소득세율이 40%입니다. 40%에다가 플러스 20% 해주는 거죠. 세임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20% 해줘서 결국 나오는 금액은 2억 7,460만 원이 나오는데요. 변경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10% 더 붙으니까 30%가 되죠, 총. 그래서 70%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3억 2,460만 원. 그러니까 그 전보다 5천만 원 10%가 더 증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내년에 파실 때는 이 부분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시겠습니까? 그죠? 자,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변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의 소득세율도 변경이 됩니다. 요 내용은 보시면 현재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50%를 내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상가와 같이 이렇게 냅니다. 1년 이하는 50%,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 이후에는 6에서 42% 간의 자, 기본세율을 적용시키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40%고요. 자,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 입주권, 요거는 여기에서 원래 기존에 1년 미만은 40%를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은 70%가 되고요. 플러스 30% 늘어났죠.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60%입니다. 플러스 20%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이 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2년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 최소한. 자,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세율 앞에 1년, 2년은 자, 50%, 4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쭉 보니까 1년 미만은 70%, 플러스 20%가 늘었죠. 20%가 늘었고 그 이후에는 60%입니다. 기존에는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여기도 또 20%가 늘어가지고 60%가 돼버린 거죠. 60%가 돼버리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기본소유를 적용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60%입니다. 최대 60%를 받으니까 분양권 갖고 계실 때 분양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것도 양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됐다. 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1억이에요. 1억이고 2년 이상 경과된 비조정지에 분양권을 양도한다. 비조정지라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토지나 상가, 주택을 제외한 그런 양도소득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2년 이상 들고 있었으면 뭐가 됩니까? 기본세율이 되죠. 그래서 1억의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1억이라 그러면 35%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만약에 내년에 이제 양도를 한다 그러면 2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보시다시피 60%입니다.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1억에다가 60%를 곱해서 양도소득세가 자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팔았으면 2천만 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6천만 원이 3배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양도소득세가 올라가 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7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양도할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가 이렇게 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놓을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 내놓겠죠. 못 내놓으면 지금 현재도 뭐 분양가 상한제나 뭐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수도권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확 떨어지게 되죠. 공급 물량이 없는데 여기에다 기존 주택들까지 이제 시장에 나오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아마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물건이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제 6월 1일 되기 전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6월 1일이 지나버린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에 토지 보상금도 풀립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지는데 그리고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데 실행에 나는 매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부세다, 뭐 양도소득세 중과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붙였을 때 그 당시에는 그 과세가 되던 그때 시절에는 잠깐 조정기는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기가 지나고 이제 시장에 나올 물건들이 다 나오고 이제 매물들이 들어가게 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실 분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과되는 취득세율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금비로 차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라 그러시면 최대한 빠르게 지금이라도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향후에 오게 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해지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시황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좋은 물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팀장님이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되기 전에 앞서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은 또 어떤 물건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딱 알짜배기 물건 2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물건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분석해 볼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바로 이제 마포구에 있는 합정동입니다. 합정동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합정동에 있는 다세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서울입니다. 서울이면 중간에 한강이 흐르고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 집값이 비싼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한강변 일대가 되겠죠. 한강변 일대가 되는데 대부분 한강변 일대는 다 아파트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고가의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비어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중간에 용산에 지금 한남 뉴타운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비어 있고요. 그리고 자양동 일대 이쪽이 비어 있겠죠. 그리고 한 군데 또 보면 마포구 쪽에 여기 합정동 망원동 일대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10억 이상씩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나마 또 이제 자양동 쪽도 여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적어야 되죠. 그래야지 향후에 올랐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을 수 있다. 가장 높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양동보다는 우리가 마포구 합정동에다가 망원동 일대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합정동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합정동 일대, 자, 보십시오. 이게 노후도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 노후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합정동 일대인데요. 자, 여기가 8번 출구입니다. 이 합정동 일대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노후도가 좀 그렇죠. 파란색도 보입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 파라면 파랄수록 파란색이 진하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 거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빨간색으로 갈수록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홍색들이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고 향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연한 파란색들이 다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후도가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합정동 향후 한 10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죠? 굉장히 그냥 노후도만 봐도 앞으로 뭐 한 7, 8년 정도 있으면 노후도는 만족이 되겠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구역이 옛날에는 유도정비구역으로 묶여가지고 한번 지정이 됐던 곳인데 어그러졌고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다 빌라들을 지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색깔들이 전부 다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재개발이 지정이 된다는 소문이 돌 때에도 단독주택 부지들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 노후도가 깨지는 현상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앞으로 향후 가면 갈수록 그냥 노후도만 익어간다. 이 상태 이대로 익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마포구 요즘 다 아시잖아요. 마용성 하지 않습니까? 자, 상권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편의시설, 주변에 편의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 임차 수요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세대 투자를 할 때 임차 수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주변에 종합대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임차 수요도 굉장히 여기에 많다. 살기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위쪽에 상암 DMC, 아래쪽에 바로 한정거장 내려가면 여의도, 영등포고요. 오른쪽에는 용산, 그리고 서울 한양도심 있죠. 그리고 길 건너면 바로 당산역입니다. 9호선 지나가죠. 급행으로 강남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도 많이 살더라. 자, 직주 근접으로서 이보다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기 좋고 편하고 편의시설 많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거기다가 학생들의 임차 수요 많아 직주 근접의 수요 많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입지는 우리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그럼 넷째는 뭐냐? 그 앞에 입지라는 것을 까먹지 않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포구 합정동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익었습니다. 이 일대에 어디든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또 두 가지를 나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좀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건만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 투자해 두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신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축이 합정동 인근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변 일대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다 구축밖에 없습니다. 신축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억지로 찾았는 겁니다. 힘들게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투자하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현재는 방 하나, 거실 하나 해서 1.5룸입니다. 1.5룸이 남아있는 상태고 신축이고요. 신축이니까 뭐 향후에 재개발이 될 때까지 걱정 없이 그냥 놔두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가격은 중요하죠. 2억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금액이 약 한 9억 9천 정도. 네. 9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묻어두시기에는 이보다 적당한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동입니다. 고덕동 왜 설명드리느냐? 이 고덕동 딴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 이번에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공재개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서울시에서 지금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약 한 70여 곳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고덕동이라는 것이죠. 자, 투자 포인트 4가지. 빌라 거래가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덕동 일대는 일자리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9호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이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자, 그 보면 빌라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빌라로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강동구가 거의 뭐 한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28.3% 올랐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전달 대비 28.3%. 그만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거래가 되는 만큼 뭐죠?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고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덕동 일대. 자, 여기가 고덕동인데요. 이 고덕동 바로 위에 비즈밸리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비즈밸리 무엇이냐? 그냥 뭐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 한 7만 평 정도 되네요. 7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상주 인원만 약 한 4만 명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자리 때문에 자, 직주 근접으로서 수요가 여기다 몰리게 된다. 그러면 임차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매매가를 밀어주기 때문에 향후에 뭐 아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보훈병원까지 오고 있죠.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 센터공원역이라고 해가지고 고덕동을 관통을 해서 위로 미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물의 출퇴근, 강남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진다. 현재 고덕동 일대가 그나마 좀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향후에 교통편이 지하철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바뀐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핵심적인 내용. 고덕동, 자, 여기 공공재개발 신청구역입니다. 옛날에 여기는 재건축 지역이었는데 해제가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후도가 어떻게 되냐? 이 보십시오. 그냥 빨간색입니다. 아까 합정동은 보셨듯이 약간의 파란색 부분이 군데군데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빨간색입니다. 그냥 동일만 맞으면 진행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다 투자하시면 아마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덕동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인근 시세 높은 거 다 아시죠? 뭐 고래힐이라든지 아니면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움 뭐 할 것 없이
다 30평대가 16억 이상씩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이 강동구인데요. 여기에 신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이 다세고요. 자, 방 2개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4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예상 전세가는 2억 중반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 합정동에는 투자하기에 너무 자금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2억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자금이 지금 2억 정도 있다. 그러면 여기다 묻어두세요. 무조건. 제일 좋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지 내고 이번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신청할 겁니다.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자리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호선 연장 수혜 예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공공재개발이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뛰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금이 충분히 뭐 한 2억 정도는 있다 그러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냥 고덕동에 한번 투자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부와 번영을 이루는 한 단계 좀 앞서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의 신축 물건부터 지금 강동구 고덕동의 다세대 주택까지도 설명 도움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오늘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또 개개인의 맞는 상황에 맞게 또 물건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일부에서 전화 연결이 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내 개인적인 물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비과세 때문에 한번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공릉동에 지금 노원구 공릉동에 집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일반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용인 쪽에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1가구 2주택이 돼가지고 그쵸. 예, 그 용인 쪽도 보다 보니까 거가 조정지역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팔려고 공릉동 쪽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못 팔았을지는 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공릉동에 어떤 물건 보유하고 계세요? 공릉동에 그 대동 1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릉동의 대동 1차 아파트 일단은 지금 보유 중이신데 비과세를 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상담 일단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 네.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공릉동에 계시다가 뭐 용인으로 가십니까? 뭐 아파트로 예,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 주택,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어서. 전원주택으로요? 예, 그래서 지금 전세를 안 팔려가지고 지금 일단 전세를 놓으니까 전세가 나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용인 쪽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만약에 가신다고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계속 팔지 말고 있으시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판다고 예. 그러셨고. 아니, 그러면- 이제 안 팔려도 되는데. 예. 일단은 전세를 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그러면 딱 세금 문제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뭐 오늘 이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현재 그러면 지금 조정지에서 조정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지에서 조정지. 원래 조정지에서 비조정지나 비조정에서 네. 조정지 아니면 비조정에서 비조정지다 그러면 예. 3년입니다. 3년. 예. 3년인데 이게 지금 현재 12월 16일이었죠. 12, 16 대책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게 되면 예. 1년 이내에요. 예.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은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산 거거든요. 4월 달에. 2016년. 4월 25일 날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릉동에 있는 아파트를 2016년 예. 4월에. 예, 예. 예. 그것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주하셨죠? 예, 지금까지 지금 거주하고. 예, 있습니다. 거주하셨고, 그러면 용인시에 있는 그 전원주택은 언제 취득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계약만 하고 1월 달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에. 1월 10일. 예. 예, 그러면 일단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하셨고요. 이렇게 예. 이사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예. 종전의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년이 아니고요. 네, 1년입니다. 2016년도에 구매해서도 1년입니까? 아니, 네, 그 상관없습니다. 일단 1년 이내에 아. 반드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예. 3년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그러면 이제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이 2021년 1월에 취득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 종전주택은 2022년 1월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비과세 이 1년 이내에 처분을 못 하신다 그러면 예. 2주택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 예, 2주택자가 되면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최대 지금 현재 2주택자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20%가 더 붙어서요. 최대는 65%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일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기간이 3년 이내라 그러면 3년 이내에 파신다 그러면 이게 중간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은 안 되고 최대 한 45%까지 낸다는 건데요.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3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예. 3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38%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 만약에 1년 이내 못 판다 그러면 최대한 안 되더라도 3년 이내는 파셔야지 한 38%의 양도소득세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년을 또 넘겨버린다 그래 되면 완전히 이제 이거는 중과세가 돼가지고 20%가 여기서 더 붙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제가 볼 계속 때는 예. 제가 볼 계속 때는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좋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는 좀 절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1년 이내에 반드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만큼 온전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요. 예. 차라리 그 받으신 금액으로 가지고 다른 데다 또다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게 그러면 제가 60살이 넘었기 때문에 예. 뭐 거주 기간 따지고 뭐 따지고 하고 10년 있으면은 비과세가 된다고 되게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는 1주택일 때요. 1주택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선생님은 이제 2주택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파셔야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1년이 지나버리면 그 혜택은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면요. 예. 그러면 현재 용인 쪽에 사게 된 것은 그러면 제 앞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인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하는 게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신다면 뭐 가족분 아니세요? 예, 부인이나 뭐. 그 어차피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요. 예.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사시는 거나 아니면 배우자분께서 사시는 거나 똑같아요.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공릉동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그것도 양도세가 나옵니다. 증여로 들어가죠. 그냥 산다는 거로 뭐 증거를 한다.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양도세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예. 예. 대신에 자녀분께서 대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 예. 그러니까 전세 끼고 그거 네네. 갚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그렇게 되는 같습니다. 거죠. 예. 잘하겠습니다. 예, 공부 좀 잘 풀리셨습니까? 예, 잘 풀렸습니다. 예, 일단 꼭 비과세 혜택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시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 방향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전세고요. 그래서 매매를 처음에 이제 살려고 하다가 전세로 들어가게
가서 여유 자금이 현재 조금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계속 넣어둬야 할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대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유 자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 2억 5천 정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 2억 5천에서 거주 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어느 지역 어떤 물건이 괜찮을지 저희가 상담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평소에 팀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예,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매매로 하려다가 그냥 전세로 들어갔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상담 네네. 전화 드렸어요. 결혼을 하셨나요? 네네. 지금 자녀가 2명 있어요. 아, 언제 결혼하셨어요? 지금 7년 전에요. 7년 전에요. 7년 전에 네네. 어떻게라도 연끌을 해가지고 분당에 아파트를 사셨어야 됐는데, 그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주택이 있었던 사람하고 없었던 사람하고 자산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전화를 주셨으니까 잘 해결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려움만 보이게 되고, 낙관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낙관론자인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자금이 2억 5천이 있다 그러셨고, 지금 자녀분이 2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2억 5천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LTV가 거의 한 40%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를 끼고 주택을 하나,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해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보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도 오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 되면 또 토지 보상금도 많이 풀려서 자산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주택 시장의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매수를 해두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지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적은 자금을 들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큰 자금에 큰 가격대에 아파트를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당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분당에 계시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분당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서울이 먼저 제일 빨리 오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 가격이 오름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그 중에서도 분당이 가장 좋은 신도시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분당이 가격이 먼저 오르는 순서대로 해서 쭉 돌아가면서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그리고 이게 또 수도권까지 다 오르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제 자금이 형성이 돼서 흘러 들어가서 지방도 활활 타오르는 불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되냐? 지방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해운대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시도 그렇고. 자,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던 이제 서울이 어떻게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서울이 싸 보인단 말이죠. 싸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제 다 묶였잖아요. 묶이면 이제 다 계급장 띄고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오히려 저평가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봤을 때 자금은 또 서울 쪽으로 몰릴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서울에다가 투자를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시세 차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도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한 2억 5천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을 본다 그러면 자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학군도 좀 괜찮고.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예, 그러면 학교도 좀 좋고 향후에 장기로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부님이나 아니면 시청자님이 뭐 직장이 어디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세 차익만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북구가 있는데 이 성북구는 바로 아래에 종로구가 있어가지고 한양도성이죠. 한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북구에서 종로까지 가는데 뭐 한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15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주 근접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한가람이 아니고 여기 해오름 한신 아파트가 약 한 4,500세대 정도 됩니다. 대단지죠. 이 아파트가 괜찮고요. 그리고 뭐 바로 아래 보면 여기 성신여대 입구역 해가지고 이쪽 부근으로 좀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가 오르면 당연히 얘들도 따라올 것이고요. 얘들이 오르면 또 당연히 해오름 한신 아파트도 따라올 것인데 4,500세대 정도 되고 이게 지어진 지 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다가 투자를 해두시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뭐가 되죠? 1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 바람도 불겠죠. 재건축 바람도 붑니다. 그러면 더 가치가 올라갈 그럴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해오름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물건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전화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기다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두시는 게 향후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부와 번영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도움이 많았습니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청취를 하고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을까요? 네. 저 전화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양승무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0 무료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 분만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물건 소개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가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고민이실까요? 저는요, 네. 상가주택을 20년 동안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네네. 해운대, 부산에, 해운대, 네. 반송에다가 네네. 빌라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네. 아랫반송이가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네. 그런데 살 때 제가 조정구역이라 하는, 배 딱 하는데도 제가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네. 1억 미만 공시지가는 괜찮은 줄 알고. 시청자님, 그게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부산의 네. 해운대구에 있는 반송동의 빌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죠?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1억, 자, 1억 이하는 공시 가격입니다. 1억 이하는 원래 취득세가 1.1%입니다, 그죠? 1.1%에서 3%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반송동 지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네, 반송동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구역입니다.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이게 정비법 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 부분에서 예외 조항을 뒀는데 1억 네. 이하는 이제 그냥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예외가 있어요. 도정법 상에 해당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를 더 찾다 그러면 8%가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반송동을 사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센터 미지구 있죠. 도시첨단 산업단지. 예. 그죠? 이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풀리고 여기가 향후에 2027년쯤이면 굉장히 큰 첨단 산업 도시가 들어옵니다. 그죠? 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지만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도움 드릴 거니까 번호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